네, 방금 소개받은 티베로 PM본부의 박정건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희 행사를 위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슈퍼앱 세상의 중심 슈퍼 티베로 세션의 전반부를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 세션에서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티베로 7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티베로는 그동안 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과 큰 장벽들이 존재했었고요. 하지만 저희 티베로가 그 두꺼운 장벽을 뚫었습니다. 20여 년 이상 험난한 여정이 있었고요.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저희 DBMS 분야에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DBMS 분야의 첨단 기술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치열한 경쟁과 도전을 통해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세계 인류 상품, 또 혁신 제품에 선정이 되어서 글로벌의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티베로가 클라우드 시대의 글로벌 도약을 시작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 인류 상품, 기술 혁신 제품을 통해서 저희 티베로를 더욱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계 인류 상품의 경우에는 코트라에서 미래 신사업 분야의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을 하는 제도고요. 이 제도에서 저희 티베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저희 제품의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아서 혁신 제품 패스트 트랙 3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티베로가 이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고 빠르게 도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 조달청의 혁신 장터에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도입에 대한 리스크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형태로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도입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티베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티베로 7과 함께하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의 여정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너무 많이 들어본 주제일 것입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기존에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이런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경직되고 획일화된 그런 시스템이었고, 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막연한 직관 중심의 업무 결정을 하는 업무 방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데이터에 기반을 한 업무 방식과 문화로 전환을 하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클라우드고요. 클라우드가 되어야만 민첩한 업무 환경과 또 데이터에 기반한 업무 환경과 문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미 글로벌은 클라우드 시장이 온프레미스 시장을 넘어섰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2025년도가 되면 클라우드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DBMS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지금까지의 클라우드 전환은 단순 업무, 그리고 간단한 업무 위주의 클라우드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많은 업무들이, 핵심 업무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이 온프레미스 상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업무들이 클라우드로 넘어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서 클라우드에서 이 DB를 어떻게 제공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적절한 DB를 제공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DB는 특정 벤더에 종속된 그런 클라우드에서만 현재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이것을 오픈 소스로 해결을 해 보려고 하지만 엔터프라이즈에서 필요로 하는 가용성과 성능을 제공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 오픈을 쓸까, 또 상용을 써야 될까, 뭐 이런 결정 자체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하기 위한 요구 사항으로 모든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 핵심 업무에 최적화된 클러스터링 DBMS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든 상용이든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이런 서비스 측면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클라우드 레디니스의 요건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최적화된 이 고가용성이 보장된 클러스터링 DBMS를 제공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고가용성 클러스터링 DB가 클라우드에서도 똑같이 제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저희가 세 가지 이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 DB를 현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효율성, 오픈소스를 쓸 것인가, 상용을 쓸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서비스적인 관점까지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링 DB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선 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픈소스 DB의 이중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계신 오픈소스가 뭐 MySQL, MariaDB와 같은, 또 AWS에서는 이것을 오로라 DB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또 포스트그레스 SQL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오픈소스 DB입니다. 각각의 아키텍처를 보면 우선 오로라 DB의 경우에는 앞선 세션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마스터 슬레이브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스터 노드에서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면 이 변경분에 대해서 슬레이브 노드로 복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성 업무에서는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좋을 수 있으나 하나의 서버에서만 트랜잭션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량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업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포스트그레SQL 같은 경우에는 멀티 마스터 구조를 제공합니다. 두 노드에서 모두 쓰기가 가능한 거죠. 근데 제약사항은 결국 스토리지 단에서 데이터를 상호 간에 복제를 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에서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시스템에서는 정합성을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성능적으로 보면 이 포스트그레SQL 같은 경우에는 아웃플레이스 업데이트라고 하는 기술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을 때 해당되는 레코드를 바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레코드를 인서트를 하고 기존에 있는 레코드는 삭제 플래그를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삭제 플래그가 된 레코드들은 가비지 컬렉션 같은 그 시스템의 데몬에 의해서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장시간 운영을 하는 시스템, 그리고 대량의 트랜잭션이 발생되는 시스템에서는 점차적으로 시스템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저희 티베로는 액티브 클러스터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DBMS 기술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스토리지를 공유를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DB 서버가 동시에 DB 처리를 할 수 있는 무중단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죠. 또 네트워크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맨 앞에는 서비스 네트워크,
또 서버 간의 인터커넥트 네트워크, 또 스토리지와 연결을 하는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정합성을 맞추면서 I/O를 최적화하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 티베로와 글로벌의 오라클 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죠. 자, 이런 TAC 기술이 점점 대량의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의 핵심 시스템인 지방세 차세대 시스템의 메인 DB로 저희 티베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쟁사와 치열한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사업 내용은 전국에 있는 234개 지자체에 있는 DB를 통합을 하는 메인 DB로 사용이 되고, 아키텍처적으로는 3개의 노드를 TAC로 묶고 3중화를 하는 그런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적으로는 5만 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을 하고 4,000 TPS 이상 성능을 내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핵심 업무에 대한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힘입어 금융권의 계정계, 또 기업의 영등급 업무, 그리고 글로벌까지 확산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TAC 클러스터링 기술이 이제는 클라우드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3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HA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 HA 방식은 DB의 기능을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OS의 클러스터링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공유 스토리지를 제공받고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성을 하고, 액티브 서버가 문제가 생기면 스탠바이 서버로 페일오버가 되는 형태로 구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TSC라고 해서 티베로 스탠바이 클러스터입니다. 역시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성을 하는 방식이고요. HA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각각 독립 디스크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액티브 서버에서 발생된 트랜잭션을 스탠바이 서버로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재복구 시스템이나 DR 시스템을 구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자동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TAC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유 디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중단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키텍처를 저희 TMX 클라우드를 포함을 해서 한국에서 현재 비즈니스 되고 있는 대부분의 CSP사의 마켓플레이스에 등재가 되어 있고, 설치를 자동화해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테스트를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TAC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TAC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공유 디스크, 공유 스토리지를 제공받는 것이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가상화 방식과 또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제공했었던 그런 TAC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 TMX 클라우드에서는 이러한 공유 스토리지를 전용 스토리지 서버 존을 통해서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네트워크, 또 인터커넥트 네트워크, 또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I/O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저희 SDN 기술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고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또 가상화 부분도 VM 방식과 컨테이너 방식 모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AWS와 KT 같은 경우에도 각각 그 클라우드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저희가 최적화를 해서 TAC를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 온프레미스 상에서의 그런 성능 수치와 클라우드 상의 성능 수치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저희 티베로를 통해서 고가용성 또 고성능을 제공하는 DB 환경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DB 마이그레이션 측면에서도
현재 이 당면한 문제들을 보면 오픈 소스도 써야 되고 또 클라우드도 도입을 해야 되고 근데 방법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티베로에서는 이러한 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간단한 업무, 단위 업무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제품인 하이퍼 SQL을 통해서 구축을 하고 또 핵심 업무, 복잡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저희의 티베로를 통해서 구축을 할 수 있게끔 자동화된 툴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티베로의 이런 통합된 기술 지원을 통해서 오픈소스와 상용을 동시에 지원받는 그런 기술과 서비스를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긴 여정이 완성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프레미스 상에서의 DBMS, 또 클라우드 상의 DBMS의 데이터베이스를 모더니제이션 하는 부분, 또 클라우드에 저희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또 쉽게 쓸 수 있게끔 자동화하는 부분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 슈퍼 티베로를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DB로의 큰 로드맵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은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현재는 인프라에 대한 자동화가 완료가 된 상태고 이어서 운영을 자동화하는 플랫폼 측면의 자동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티베로를 클라우드에서 셀프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저희가 제공을 할 것이고요. 슈퍼 티베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DB까지 가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 DB 전환의 마지막 단계는 슈퍼 티베로입니다. 기존에 업무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었던 시스템들이 굉장히 통합이 되기 어려웠었는데 클라우드로 가면서 데이터 가상화가 되고 이 가상화를 통해서 앱을 만들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자, 이 슈퍼 티베로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저희 연구본부장님이신 박상영 본부장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티베로 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상영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 박정건 전무가 클라우드 시대에서 과연 티베로가 어떻게 대비하고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슈퍼앱으로 대표되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어떤 IT 환경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 슈퍼 티베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뭐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입니다. 이제 기업과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개인의 모든 활동들이 전부 이제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앱과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앱과 다양한 앱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면서 점점 사용 앱에서 다뤄야 되는 데이터의 양과 그 종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죠. 그냥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폭증이라고 할 만큼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제 수테라바이트 정도 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수테라바이트는 그냥 아주 조그만 시스템이죠. 수십 테라, 수백 테라, 아니 수페타바이트, 수십 페타바이트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시스템들이 엄청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 다양성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아졌죠. 과거에는 그냥 단순하게 정형 데이터, RDBMS에 그냥 데이터 저장해 놓고 활용하는 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단순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다큐먼트, 제이슨, XML, 굉장히 많은 형태, 아니면 IoT처럼 센서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까지 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앱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양과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앱의 개발이 어려워졌어요. 이게 왜 어려워졌냐면은 이 데이터들을 제대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잘 처리해 줬으면 앱의 개발이 굉장히 편해졌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 주지 못하니까 데이터 양과 종류가 늘어날수록 앱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데이터베이스가 뭘 못해줬길래, 어떤 이슈가 있길래 이런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확장과 성능의 이슈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트랜잭션도 이에 따라서 굉장히 폭증하다시피 합니다. 과거에 수십만 TPMS가 크다고 하면 지금은 그 10배, 100배 되는 그런 TPMS가 필요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그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데이터와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DBMS 시스템에서,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뒷받침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하나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앱들이 개발되고 있고 서비스가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앱들과 서비스들은 서로 완전히 독립된 시스템들이 아닙니다. 하나의 앱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다른 앱에서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서로 동시에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냥 어떤 기업의 간단한 OLTP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이 OLTP 시스템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을 다 옮겨서 활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데이터를 연계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통합해서 활용하는 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어떤 앱에 맞는 특화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니까 좋은 건데, 다만 이런 것들마다 전부 개발 방식과 개발 모델이 다 달라요. 그리고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개발하는데, 그리고 통합해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확장과 성능의 이슈입니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일반 DBMS들은 이제 복제 방식으로 확장성을 지원을 하고 있죠. 이 복제 방식이 이제 편하고 좋긴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데이터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한 군데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이걸 복제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시차 때문에 굉장히 엄밀한 정합성이 필요로 한 그런 시스템에는 좀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가 하나, 보통은 마스터 하나인데요. 이제 여러 멀티 마스터를 둬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벤더들이 가만히 놀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멀티 마스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양쪽에서 동시에 데이터 수정이 발생했을 경우 데이터 컨플릭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특정 업데이트는 무시가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트랜잭션이 다시 롤백이 되거나 여러 가지 후속 처리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스토리지 많이 쓰니까 비용도 더 많이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확장을 하려면은 새로 DB를 복제를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현재 탑 티어 DBMS 벤더라고 할 수 있는 저희 티베로와 오라클을 사용하고 있는 공유 디스크 방식은 어떨까 보면은 당연히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스토리지 한 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DB 서버만 추가하면 되니까 확장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 벌을 가지고 노드 간에 공유를 하니까 데이터 정합성 문제도 없죠. 그럼 다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데이터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노드에서 처리할 때 분산 락을 사용을 해서 락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락을 주고받는 게 코스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노드 하나하나 붙일 때는 어느 정도 성능이 늘어난다고
느껴지지만 이게 노드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한 대 노드를 붙였을 때 늘어나는 성능이 한계가 달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거의 노드를 증가시켜도 성능이 증가하지 않거나 뭐 심지어 데이터 공유가 많은 경우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앱에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기존에는 뭐 샤딩을 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앱이 많이 있습니다. 앱에서 이제 뭐 정형 데이터만 처리한 게 아니고 뭐 다큐멘트 데이터도 처리하고 뭐 제이슨 데이터도 처리하고 이미지도 처리하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서 앱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각각이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개발 모델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앱에서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 시스템을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싫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전부 다 뭐 정형 데이터로 변환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큐멘트 데이터로 변환해서 넣는다든지 이제 하나로 변환을 해서 넣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많은 비효율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데이터 특성에 맞는 여러 DB를 동시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앱에서는 이 각각의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많은 소스 코드의 양이 필요하게 된 거죠. 뭐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제 한쪽 데이터에서 다른 쪽 데이터를 통합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RDBMS에서 다 있었으면 조인으로 처리할 걸 앱에서는 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자기가 통합을 해서 직접 조인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앱 개발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MSA를 많이들 도입을 하시는데 뭐 MSA 이전에도 많이들 그랬습니다. 그냥 어떤 독립된 앱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그 시스템을 위한 DB가 그냥 원래 하나 있었죠. 보통은 뭐 통합 DB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특히 이제 MSA가 많이 대두되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이제 독립된 어떤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 DB를 다루는 어떤 서비스, 그 다음에 상품을 다루는 서비스 이런 여러 서비스들이 각각 자기의 DB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하나의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자기 데이터만 보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제 다른 앱에서 다루는 데이터를 많이 연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사용을 할 때 방식이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연계를 해서 사용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복제를 해서 사용한다든지. 근데 이런 거 할 때마다 전부 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뤄주는 시스템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서비스별로 독립적으로 어떤 DB 시스템이 구성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 모니터링하고 뭐 하는 것들이 다 제각각이 다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하게 됐죠. 그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사실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가 가만히 처음 개발됐던 상태 그대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파일만 쓰던 시대에서 뭐 그 뒤로 이제 하이라키칼 DB라는 게 처음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딱딱한 데이터 구조다 보니까 좀 더 유연한 많은 종류의 이제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RDBMS라는 개념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DBMS에 부족한 게 이제 처리 성능이나 안정성이 부족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DB로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많은 문제들을 계속 극복하면서 이제 DB가 진화를 해왔는데요. 이제 이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을 역시 극복해서 이제 차세대 DB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한 DB를 차세대 5G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DBMS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차세대 5G DBMS는 일단 다양한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능 저하 없이 무한하게 거의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확장이 가능해야 될 거고요.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새로운 비즈니스가 도입이 될 때 리드 타임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DBMS가 구성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특징들을 제공하는 DB를 이제 저희가 슈퍼 티베로로 개발을 했고요. 슈퍼 티베로는 대략적인 IT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이제 전체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마스터 서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핸들하고 저장하고 다루는 이제 DB 서버와 스토리지 서버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전통적으로 쓰이는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나누는 방식이죠. 그럼 실제 여기서 그 데이터를 다루는 DB 서버는 논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로직 SQL이나 쿼리 같은 처리를 하고요. 스토리지 서버에만 오로지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택함으로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단 티어별로 독립적으로 동적으로 무한히 확장하다. 독립적이고 동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장이. 그래서 DB 서버는 DB 서버별로, 그 다음에 스토리지 서버는 스토리지 서버별로 서로 간이 독립적으로 동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DBMS 가상화가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가상 DB를 구성을 해서 그걸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다양한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들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된 DBMS로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슈퍼티베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투티어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래 지금까지 DBMS는 모놀리틱한 구조, 어떤 단일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DBMS 엔진 하나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SQL을 처리하는 이 모든 것들을 DBMS의 단일 엔진에서 처리했습니다. 이 단일 엔진은 데이터하고 딱 타이트하게 묶여가지고 이 데이터를 서로 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조 때문에 확장이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저희 슈퍼TB에서는 이걸 두 개의 티어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로지컬한 프로세싱을 하는 데이터 서버, 또 하나는 피지컬한 프로세싱을 하는 스토리지 서버, 두 가지로 나눴고요. 로지컬한 프로세싱이란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SQL 처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뭐 테이블을 정의를 하고 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리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논리적인 특성만 고려하면 되고, 이런 논리적인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데이터 처리하는 걸 담당하는 게 데이터 서버입니다. 스토리지 서버는 실제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데이터를 수정을 하고 저장하고 리커버리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확장성과 고성능, 그 다음에 민첩성, DB의 민첩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자유로운 확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이제 그 공유 디스크 방식이 이제 가장 앞선 기술이니까 이거하고 비교를 드리면은, 공유 디스크 방식에서는 이제 동일 데이터 노드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락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슈퍼TB로에서는 노드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서버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요. 오로지 데이터는 스토리지 서버에서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지 서버라고 하니까 단순히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슈퍼TB로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서버는 데이터를 읽고 쓸 뿐만이 아니고 트랜잭션 처리, 그 다음에 뭐 인덱스 관리, DML 처리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 리커버리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자기가 다루고 있는, 자기가 핸들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수행을 하는 거죠. 다른 노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스토리지 서버가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 데이터의 변경 요청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DB 서버가 그 변경 요청을 받으면은 이 데이터를 변경할 스토리지 서버로 요청을 나눠서 보내게 되고요. 각각의 스토리지 서버는 자기 데이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변경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스토리지 서버 간에 의존성이 없다는 거고, 스토리지 서버들 간에 아무 의존성 없이 자유롭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DB 서버는 이렇게 이제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 서버들에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100% 다 연결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활용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서버에만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질의가 들어오면은 여러 스토리지 서버에 동시에 이 요청을 분산해서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스토리지 서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을 처리를 해서 그거를 선 처리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읽어서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스토리지 서버에서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충분히 처리를 하고 가장 정제돼서 진짜로 데이터 서버에서 꼭 필요한 데이터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사용량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DB 서버는 서로 간에 자기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는 모두 다 스토리지 서버에 요청을 해서 받아오기 때문에 데이터 서버끼리 또 서로 간에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서버는 언제 확장이 되느냐 하면은 데이터 워크로드가 많이 들어와서 현재 데이터 서버 구성 하나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워크로드가 들어오면은 그때 계속 증가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 노드가 증가를 할 때는 다른 데이터 노드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알릴 필요 없고요. 독립적으로 무한하게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지 서버와 DB 서버가 각각 티어별로 독립적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한 확장이 가능한 구조가 되다 보니까 가능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의 모든 데이터, 연계된 데이터나 모든 데이터가 그 하나의 슈퍼티베로 클러스터에 다 저장이 가능하게 되었죠. 가능하게 되고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 하나로 모아서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새로운 앱을 개발을 할 때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을 모아서 구성을 해서 가상 DB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가상 DB를 구성을 바로 하는 거는 이제 간단한 메타데이터 작업만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즉각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가상 데이터베이스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걸 활용하는 앱이 구성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규 업무를 생성하거나 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DBMS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테이블이라는 단위가 있겠죠. 이 테이블들이 모여서 연관된 테이블이나 아니면은 데이터들이 모여서 가장 밑에 단위의 스키마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기존의 DBMS에서는 스키마라고 하면 유저가 되든지 아니면은 연관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스키마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굉장히 작은 단위로 진짜로 가장 연관된 데이터들만 모아서 가장 낮은 단위의 스키마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키마들이 원래는 이제 플랫하게 서로 수평적으로 늘어져 있는 성격이었는데 저희는 이것들을 여러 스키마들을 모아서 그 윗단계 스키마를 만들고 또 그 윗단계를 만들고 하는 다층 구조가 가능하게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런 내가 필요한 스키마들만 모아서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버추얼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버추얼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면 하나의 그 DB 서버는 하나의 버추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DB 서버가 하나의 버추얼 데이터베이스만을 사용한다 치면은 그 업무가 늘어나면은 이 버추얼 그 DB 서버는 계속 증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DB 서버가 모여서 하나의 버추얼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버추얼 클러스터 간에는 완전히 독립적이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동일한 버추얼 클러스터 내에서만이 동일한 버추얼 DB를 보기 때문에 업무 공유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스토리지 서버는 자기 데이터를 활용하는 버추얼 클러스터와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각각의 버추얼 클러스터는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가 폭주한다고 해서 내 업무가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각각의 서비스는 각각의 버추얼 클러스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가 폭주한다고 해도 다른 버추얼 클러스터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다만 스토리지를 공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스토리지 그 업무하고 OLTP를 처리하는 업무는 서로 다른 스토리지 서버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스토리지 서버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2카피나 3카피로 복제를 해서 가지는데요.
이제 분석 업무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와 실제로 OLTP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를 서로 다르게 매핑함으로써 스토리지 서버 단에서 혹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서로 데이터 무결성이나 중복 방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서로 서비스들 간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제 앞에서 이제 앱이나 이런 거의 개발의 자동화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게 가능하려면은 사실은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레이어가 통일이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 데이터 타입별로 서로 다 다른 데이터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전부 앱 자동화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개발자가 다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자동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DB 서버 단에서 어떤 통일된 인터페이스, 여러 데이터를 통일해서 하나의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면 앱의 자동화, 그다음에 UI 앱의 자동화가 가능해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OLTP 데이터 아니면은 올랩 데이터 아니면 뭐 하둡 같은 데 저장되어 있는 비정형 데이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통일된 어떤 쿼리 랭귀지를 통해서 액세스 가능하도록 제공을 해드릴 건데, 그 대상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SQL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SQL은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데이터 타입에 맞게 SQL을 확장을 해서 모든 데이터 타입들을 다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모든 기존에 이제 각각의 데이터 타입별로 서로 다른 시스템을 사용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에 가장 걸맞는 그런 특성을 보유한 데이터 시스템을 사용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통합을 하면서 이런 특성을 살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이걸 이제 스토리지 레이어와 데이터 레이어를 분리한 이 선택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 데이터 서버는 결국 이제 모든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각각의 스토리지 서버는 데이터 타입별로 별도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OLTP성 데이터는 뭐 로우 기반으로 저장이 되고 트랜잭션에 최적화된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올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컬럼 기반의 어떤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다음에 하둡에 저장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서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래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 서버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각각의 스토리지 서버는 모두 어떤 통합된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 서버하고 연결이 되고요. 데이터 서버는 밑에 스토리지 엔진이 뭐냐에 상관이 없이 통일된 형태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통일된 SQL 엔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이 투티어 아키텍처가 여기에서 데이터 통합을 위해서 가장 키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슈퍼 티베로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슈퍼 티베로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DB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하게 확장이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이제 무한히 확장이 가능한 그런 DBMS고요. 그다음에 버추얼 DB라는 특징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DB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처리 엔진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차세대 DBMS의 특징이고, 저희가 차세대 DBMS에서 가장 첫 번째로 퍼스트 무버가 되어서 차기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